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4부 문을 열었습니다. 4부에서는요. 소위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계의 생캐가 뭐냐? 센 캐릭터의 맞짱 토론. 이름하여 살살 합시다 코너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고요. 이 두 분 모시느라고 굉장히 제작진이 힘들었습니다. 먼저 전 한나라당 의원이시죠. 한때 박심무로 통했지만 결국 박심의 비수를 꽂고 이제는 정권을 향해 독서를 뿜는 그녀 전여옥 전 의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 그리고 벌써부터 목소리가 우리 종호. 네, 우리 종호 하시는. 아이고야.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안 돼요. 네. 곤란합니다. 또 다른 선수를 함께 소개해드리죠. 정확한 시선 속에서 차가운 칼날을 품고 계신 분이죠. 시사계에 떠오르는 고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런데 고수도 아니고 칼날도 없는데요. 네, 그 두 분이요. 왜 이렇게 화기애애한가 봤더니 KBS 선후배 사이시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아주 같이 존경하는 일했어요. 대선배님. 아, 그래. 기수로 5년 선배님. 아, 기수로 네. 5년 네, 선배. 제가 KBS 공채 14기인데 그러시군요. 우리 선배님은 공채 9기시니까. 아, 네. 공채 9기시고요. 네. 네.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요. 네. 아주 젊으셔요. 영레이디. 우리 저보다 종호 2살 아래죠? 사실은. 네. 네, 그래도 우리 첫 그 방송이고 첫 네. 코너니까 짧게 모든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작가님이라 제가 불러도 될까요? 아,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호칭이고요. 뭐 전여옥 씨라고 부르면 더 좋고요. 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이제 언제나 열심히 언론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승원 씨 뵈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종호, 우리 종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종호 배종호 교수님, 네 인사 한번 드릴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모처럼 우리 앵커님 또 보고 싶은 선배님 함께 방송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평론을 통해서 좀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두 분이 그냥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이게 또 같은 직장, 같은 학교 선후배라는 게 약간 좀 거시기 하잖아요. 네.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른 방향을 찾는 바른 거잖아요. 방향으로 토론. 그렇죠. 네.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편가르기와 네. 갈갈이 흩어져서 적이 아니라는 거를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대부에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친구보다 적을 더 가까이 두라고. 네, 네. 그런 만큼 같이 이야기하고 이해를 넓히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네. 각박하고 무서운 사회가 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선후배끼리 열심히 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네. 심리학자가 코로나 시대 두 가지 불안 때문에 상당히 시달린대요. 하나는 네. 생존 불안, 그렇죠. 또 하나는 존중 불안. 존중 불안. 존중 불안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인간 다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정치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진영으로 다 나눠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 네. 존중하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 알겠습니다. 똑똑하죠? 네, 지금 전역 작가님께서 우리 네. 종호, 우리 네. 후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 교수님, 여옥 누님 한번 가실까요? 여옥 누님 한번 이렇게 그렇게 불러주시죠. 불러본 적은 없고 있네요. 평론은 또 평론으로 가죠. 평론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제는 이거거든요. 잠시 노래를 듣고 오시죠. 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두 분의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전 처음 모르겠어요. 들어보는 가수는 거죠. 알겠는데 이 노래는 처음이에요. 네. 이 리쌍의 부른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좀 제목이 길어요. 네. 남자와 여자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 속에서 연인은 왜 헤어지지 못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두 분도 참 이별이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동반 사태입니다. 네. 주인공들 아시겠죠?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네. 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법원이 판단 내려줬어요. 네. 직무 배제는 불합리하다. 복귀해라. 네. 그래서 5시 13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윤석열 총장도 법치와 그다음에 헌법을 지키는데 자신의 본분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52시간제와 관계없이 네네. 즉각 이제 일을 했잖아요. 네네. 누구나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많은
법을 하는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추미애 장관의 전략 미스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 모든 6가지의 이 사유들, 이유, 조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증명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법원에서도 행정법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겠지만 네네. 이거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순리였다.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생각합니다. 일이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배 교수님?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무죄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일종의 임시 결론이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이번 이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하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긴급하게 해야 되느냐,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느냐, 네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연 집행정지로 인해서 이익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냐라는 네네.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게임은 계속 중이고 다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위원회라는 또 반격의 무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본안 소송은 그거대로 남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결론이 내린 건데 이 윤석열 총장이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계속 뭐 직무배제 그 처분을 내리기 전에도 두 분이 네. 항상 이제 부딪혔잖아요. 뭐 각각의 또 이유가 있었겠죠. 제대로 일이 진행될까? 물론 이제 징계위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금방 결론이 나겠지만 먼저 징계위에 대해서 어렵지만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징계위가 사실은 내일 열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네. 그것이 이제 4일로 이제 연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징계위의 여러 가지 방향이 순항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이제 기운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법원에서도 행정법원에서도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인용을 해줬고 또 뿐만 아니라 감찰위원회에서도 네. 이 감찰위원들이 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위촉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전원일치로 네. 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네. 이러면서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늘 얘기했던 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했는데 네.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이제 못 받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법대 교수님들 또 법학자들도 이렇게 다 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가장 이제 새로운 네. 이건 새 거예요? 이러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재판부에 대한 판사에 대한 사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사찰이라고 볼 수가 없다. 검사가 자신의 기소 이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조사 작업이었다. 이걸 어떻게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이제 이 법리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방송에서도 법원의 분위기라든가 네. 이런 걸 다 떠나갔고 추미애 장관이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글쎄요, 해임을 아주 중징계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네. 추미애 장관이 해온 거가 정당성을 얻으려면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는가 사회 전반적으로. 네. 그렇다고 또 경징계를 내리면은 아니 이제까지 뭐 하는데 네. 뭐 하느라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상당히 쓰라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뭘 해도 정당성을 얻기가 어렵죠. 네,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감찰위원회는 검찰 출신이나 이제 법조계 인사들 학자들로 구성돼 있고 징계위원회가 이제 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이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전예옥 전 의원 혹은 전예옥 작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토론에 좀 참여를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팩트가 좀 잘못된 부분이 네. 잠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찰위원회는 모두 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촉한 사람이 아니에요. 11명 중에서 8명이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 가운데 당장 3명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수정 교수라고 국민의힘 당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촉한 사람은 아니죠. 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성명 낸 검사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전직 검찰총장 등 수뇌부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보수 성향의 전직 기자 출신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이게 추미애 법무장관이 위촉해서 유리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안 맞고요. 네. 일단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초에 2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틀 그랬죠. 뒤를 연기한 거는 맞아요. 네. 그럼 왜 연기를 했을까? 이제 최근에 상당히 본인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숨고르기, 명분 쌓기. 네. 그러나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판사 사찰 의혹 그런 문건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네.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네. 것인데 네. 얼마든지 소명 기회를 줬는데 감찰 자체를 거부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징계위원회는 이제 2일 날에서 4일로 연기됐고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는 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면은 그대로 네.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입니다. 잠깐 팩트 정리하면 체크 뭐 이런 걸 했는데 네. 처음에 이분들이 뭐 이수정 교수가 이 지금 당직자도 아니에요. 이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거고 네. 맨 처음에 따야 이 감찰위원회는 추미애 장관도 다 명단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뭐 거의 이 범죄자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왜 모든 감찰과 또 행정법원과 그다음에 법학 교수 단체라든가 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이거는 바로 이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당장 추미애 장관이 내세운 검찰총장 대행인 조남관 이 검찰총장 대행 이분도 제발 이제 그만해라. 한 발 물러서달라. 네, 이렇게 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냈죠. 이 네네. 모든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국민들의 생각 이거하고 꼭 같이 가야 개혁이 아닌 거다. 국민들 언제 눈치를 보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 나라의 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네. 추미애 장관 혼자서 혹은 네. 추미애 장관을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밀어 제끼면서 당신이 말하자면은 윤 총장을 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나라도 아닌 거죠. 네, 배 그런데 교수님 어떠신가요? 이제 네.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서 지금 우리 전 의원께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을 반대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좀 팩트하고 좀 안 맞고요. 이 네, 문제는 분명하게 아시겠지만 진영 대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렇죠. 당장 네. 여권에서는 대역죄인이다. 그리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헌법 질서를 지금 문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자진 사퇴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가 아시겠지만 직무배제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언급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청와대 대변인이 일부러 밝혔어요. 그 네. 얘기는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보회의 끝나고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보회의 네.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공직자의 네네. 처신을 똑바로 하고 마음가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나 집단의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낡은 과거와는 결별해야 된다. 네. 계획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 얘기는 정확하게 검찰이라는 집단을 향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지만은 네. 금액만 안 했지 사실상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한 경고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검찰의 이런 집단 행동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을 해놓고 나중에 또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스스로 자기 모순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향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다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다라고 네.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그거보다 더 전까지, 모순되는 건 네. 솔직히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다뤄달라고 우리 총장님이라고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전에 편을 들고 보호하고 뭐 장모님도 아무 문제 없었고 부인 뭐 이렇게 받은 것도 아무 문제 없었고 이러다가 돌변한 지금 여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은요. 어느 진영의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국민 나를 뽑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이어야 된다. 네. 본인이 말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렇다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말이 없었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애둘러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배종호 교수는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둘둘둘둘 둘러서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은 아 우리 총장님이라고 했던 분 아니야. 이게 임팩트가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네. 쉽고 간결하고 네. 국민들에게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이슈가 넘어와서 잠시만요. 이슈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가 뭐 동반 사퇴설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또 정세균 총리의 측근 의원들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순차적이다. 이렇게 또 오늘 반론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동반 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반 사퇴설 보도는 잘못된 보도죠. 잘못된 보도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세균 총리도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이 직무 수행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윤석열 총장이 자초를 했다. 따라서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 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네. 이 얘기는 정세균 총리의 이런 얘기는 윤석열 총장 물러나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동반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부 잘못된 언론의 보도고요. 네. 또 청와대도 그러고 정세균 총리 측에서도 그러고 이건 사실과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의도가 있는 보도였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죠. 지금 네. 이 상황에서 동반 사퇴를 하게 되면 양비론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권 청와대가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자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에 또는 해임된 뒤에 그러면 이 부분을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네.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대권을 도전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서울시장을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후에 따라서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지 동반 사태는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같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오늘 뭐 이제 입장이신가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바빴지 않습니까? 바쁘셨죠. 네,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감찰위원회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법원에서의 윤석열 총장 손들어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가만히 조용히 있는 건 아니었지만 끝까지 이제 검찰 개혁에 결의를 불태우고 있던 이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만났을까? 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동반 사태 이야기는 우리는 꺼낸 적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강한 부정이 때로는 강한 긍정인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 네. 그것은 오늘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질까 봐 그걸 굉장히 걱정하는 청와대 안의 내부 분위기 네.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고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이렇게 순하고 또 자기의 생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치는 대통령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국민들이 어느 날 뒤집으면은 그 거대한 배도 네. 뒤집히는 게 정치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그 두 분 아까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금세 순삭 사라졌어요. 그 분위기가. 아니 지금도 좋아요. 장이 열리면 네. 뭐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아니,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주제를 확 바꾸니까 네. 우리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 살아있는 주시죠.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반발한다. 그 부분은 뭐 살아있는 생물체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앵커 같은 경우도 칼날 들이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은 엄정한 칼날을 들이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비난에 지금 상당히 직면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그분이 흠결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분에 대해서 뭐 70번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 발부하고 뭐 처, 자식
그리고 뭐 부모님까지 이렇게 뭐 일망타진하는 그런 식의 수사. 그렇지만 지금 막상 재판 결과는 나온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러면 왜 수사를 하겠는가? 이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또 정계 진출 가능성까지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검찰의 흑역사를 볼 때 매우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총장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글쎄 과거 네. 검찰의 그 흑역사 저도 검찰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상황은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봤던 많은 분들이 요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검찰을 이렇게 응원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단죄를 하거나 수사를 했던 게 아닙니다. 또 많은 보수층에서도 왜 뭐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다 수사했어요. 그리고 네. 댓글 사건으로 정말 유배지에서 돌고 돌았던 검사로서의 쓰라림 기간도 있었고요. 네네. 윤석열 총장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다뤄달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순진했던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지만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에다가 총장까지 이렇게 픽업을 해줬으니까 네. 잘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있는 권력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을 도려내고 수술을 하는 게 사실 경찰이나 검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수술을 해서 빨리 낫게 만들고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환자로서.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은 조국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건 옳지 않다. 그리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를 하냐. 뭐 기타 등등의 얘기를 하고 뭐 박상기 장관하고의 그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누가 변했는가를 한번 우리 국민은 이참에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누가 립서비스를 하고 네. 누가 입에 말린 말을 했는가. 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배 교수님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네.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은 본인이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면 상당히 정치화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원전 수사 같은 경우도요. 물론 이제 뭐 문서를 상당히 뭐 증거 인멸하고 이런 부분은 수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책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미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길로 가고 있다. 실제로 본인이 정치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은 수사지휘권 발동도 본인이 수용을 해가지고 네. 그걸 또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감찰에 대해서 저 같으면 떳떳하면은 감찰에 응해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세요. 본인의 아내 같은 경우도 전혀 과거에 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장모 같은 경우도 전혀 수사를 안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기소까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네, 이런 최근에. 부분이 네. 선택적 정의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거,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알겠습니다.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처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본인이 한번 좀 되돌아봐야 지금 될 그 필요가 청취자- 있다는 처신 잘했죠. 네. 아무리 뒤졌는데도 본인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장모님 네. 기소하는 걸로 네. 끝났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그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막 난리를 치고 뭐 했죠. 하지만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얘기할 때 그럼 추미애 장관은 정치 안 합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안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치 안 합니까? 사적인 거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정치적인 행동을 우리가 정치적 동물이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뭐 이래 가지고 뭐 대선 자금으로 뭐 쓰려고 해갖고 무슨 특활비도 쓴다 하는데 특활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일단 그 네. 주제 너무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잠깐 여기서 짧게 정리를 반론을 하고요. 해야 잠시만요. 되겠어요. 네. 잠시만요. 청취자 질문이 아까부터 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 작가님한테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제일 부패했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그러니까 추미애 삭제하고 윤석열 삭제하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전 정권부터 해가지고 쭉 네. 국민들의 여망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검찰 개혁해야죠. 정치 개혁해야죠. 네, 국회 개혁해야죠. 다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윤석열 쳐내기로 그게 말하자면은 이상한 방향, 하나의 개인적인 네. 어떤 그 총장을 쳐내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검찰 개혁에서의 요점이 뭐였냐면은 총장의 임기 보장이었어요.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성인 거예요. 네. 그동안 한동안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공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갖고 몰아세우기를 한 것이 과연 검찰 개혁이냐. 네. 이게 국민들에게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59.9%가 오늘 결과예요. 네. 국정조사를 국민들이 원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검찰 알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방향이 네. 온당치 않았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분들도 네. 윤석열 총장 팬이 많고 오늘 제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 배제에 대해서 딱 정지되자마자 청사로 5시 13분에 아까 네네. 우리 이승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을 하니까 거기 막 댓글들을 제가 봤어요. 네네. 응원하는 댓글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응원하시는 분들도 네. 물론 계시죠. 아니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 반론 듣고 바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살아있는 같아요. 권력하고 싸우면 누구나 영웅시 되는 거예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고요. 네. 아까 이제 추미애 장관도 정치하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하지 않느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정치 행보 못하냐라는 논리에는 제가 굉장히 얘기는 위험한 아니에요. 논리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검찰총장이란 자, 직이 있는데. 추미애 네네. 법무장관은 아시겠지만 직업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업 정치인이에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달라요. 직업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중립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검찰의 중립성을 얘기했거든요. 중립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 전체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본인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지난번처럼 정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네.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충돌해서 정치적 희생양 만들어서 앞으로 대권 도전할 그런 꿈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옷 벗고 정치에 뛰어들어라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또 공무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국민의 공복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의 여신은요. 저울을 들고 있고 양쪽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과연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공정했는가? 법무부 장관은요. 어떤 정당과 또는 자기의 당파성을 떠나가지고 국민에게 정말 법의 저스티스인 거예요. 정말 우리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그 역할을 했는가.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총장의 사태라는 거는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사실은 기반에 있어서 약간의 금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의 뭐 정치적이다. 네. 또는 불의를 했다. 뭐 부정을 했다. 뭐 부인이 어떻다. 장모가 어떻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솜씨가 없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미숙하게. 네. 이왕이면은 제대로 된 스나이퍼를 했었어도 네.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검찰총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총장 말대로. 네. 그러면 서로의 독립성을 갖고서 검찰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어떤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길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윤석열 총장 부하가 아니다 그 발언 가지고도 부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직제상 보면 어쨌든 지휘 감독하는 게 법무부 장관에 있는 부하라는 거는 얘기는요. 네네. 윤석열 총장이 만들어낸 말이고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부하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워딩을 상하관계는 분명하게 얘기됐죠. 아까 그 배 교수님이 이 얘기를 꺼내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하면서 6가지 사유를 든 것 중에 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아까 그 윤 총장이 애매하게 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라는 분과 이거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위반한 거야라는 이제 양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아주 발언에 잘못됐다는 대해서.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사명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 뭐 대부분의 국민들도 검찰 개혁 꼭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그리고 또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검찰 개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가 안 됐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다스가 누구 겁니까? 10년 넘어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네네. 김학의 전 법무장관 동영상도 있었어요. 다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7, 8년이 지나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고 선택적으로 행사가 됐고 그 배후에는 정치 권력하고 다 유착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까 역대? 없었잖아요. 늘 사단이 난 정권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권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검찰하고 야합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대 그러면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 밀시에서 다 수사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저는 바라봐야 되지 단지 이 추미애, 윤석열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 본질은 검찰 개혁 문제가 분명히 있다. 물론 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뭐 반대쪽에서는 뭐 태도가 처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은 부차적인 거다. 네. 이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정치 영역에 뛰어드는 순간 이런 문제는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싶네요. 정치적 그게 중립성에 왜 대해서. 정치적인 네.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윤석열 총장이 나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뭐 추미애 장관이 국무총리도 될 수도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니 상상은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 해 만에 이렇게 네. 논란이 된 거는요. 윤석열 총장이 맨 처음 총장 됐을 때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하도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우리 네. 국민들이 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다른 그 선출직이 되게 되면은 진짜 추미애 장관을 중용을 해야 된다. 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냐. 오늘의 나의 선대 본부장이 되고 이런 이제 논란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스 뭐 이제 밝혀지고 뭐 다 밝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쁜 거는 당대에 밝히겠다 이거였던 거예요. 뭘 잘못했나요? 네. 이왕이면은 뭐 10년 뒤에 이렇게 캐캐 묵어가지고 20년 뒤에 밝히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지 죽어있는 권력이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미 죽었는데. 그 이제 양쪽에서 하도 싸우니까 네. 나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빨리 공수처 만들자.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청취자분들도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국민의힘당에서 공수처 반대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견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냐 두 네. 가지예요. 하나는 공룡처럼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을 가진 검찰의 권력을 쪼개는 거예요. 분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리하자 수사, 기소. 네. 또 동시에 그러면은 통제돼야 되는데 어떻게 통제할 거냐? 제도적으로, 민주적으로. 그게 이제 공수처거든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의해서 지금 출범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법적으로 7월 15일 날 이미 이게 늦었죠. 출범을 해야 되는데. 네, 기한이 그래서 있었죠. 네네. 저는 이 부분은 하루빨리 출범을 해서 제도적으로 민주적으로 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전 의원님. 네. 공수처라는 건 사실 우리의 헌법기관에서 적시돼 있는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다음에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네. 그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소권과 공소권을 갖고 수사권과 또 기소권을 갖고 있는 네. 이 우리나라 검찰은 너무너무 막강했던 거죠. 그래서 검찰이 갖는 권력을 어느 정도 즉 이 적절하게 이
만드는 거 저 찬성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네.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고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라는 게 왜 필요가 있는가.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직속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전에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네. 지나친 권력을 검찰이 갖고 있어서 네. 우리 사회에 멀쩡한 사람도 그냥 하루아침에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과거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또 다른 버전으로 시즌2로 되풀이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정말 저는 법치에 의해서 법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를 저희가 3개 준비했는데요. 하나 하다가 그것도 마무리 못한 느낌이 하나 있어요. 더 해야죠. 네. 마무리 오늘 두 분 첫 시간이었는데 이 초반에 화기애애함이 어디 가고 굉장히 가열차게 진행이 됐습니다. 화기활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아주 화기애애한데.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요. 소감을 그러니까요. 한마디씩 어떠셨어요? 첫 시간인데 오늘.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네, 아주 어떠셨습니까? 재밌어요. 제가 재밌었습니까? 여기 오는데 사실 오늘 참 고생을 해갖고 그러시죠. 또 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 시간은 굉장히 무슨 중요하게 말씀이세요? 생각해서. 네. 근데 또 우리 종호 씨 보러 또 와야 아니 되겠네요. 팬덤이 아. 계시니까 오셔야 돼요. 네, 팬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덤이 그리고 없는데. 우리 네. 배종원 씨는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하고는 좀 다른 버전이지만 네. 자기의 길을 가왔어요. 그래서 목포에서도 박지원이 하고 또 누구냐 또 한 사람 있었죠. 네. 그 하나갑이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알겠습니다. 보도본부에서도. 근데 우리 전 선배님하고 우리가 과거에 KBS 민주화를 위해서 아. 공정방송을 함께 가열차게 투쟁을 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제작진이 두 분을 위해서 급하게 노래 하나 준비를 네. 했습니다. 한국가사로 빌보드 싱글 1위에 오른 곡이죠. 네, 네. 방탄소년단 Life Goes On인데요. 한국말로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 쯤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오늘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예욱 전 의원 그리고 배종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명랑시사 이승원이었습니다.